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요. 오늘 세 분과 함께 대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세 한대 부총장, 허정욱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소정욱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수고. 예, 자, 오늘 2시에 오늘 항소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예상했던 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서 변호사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개인적으로 판결을 최종 2심 선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신문 칼럼을 한 6번 썼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무죄 내지 집행유예를 계속 주장했고요. 예. 저는 그 특징이 세 가지로 이번에 딱 보이는데 있는 상황입니다. 세영님, 지금 이재 부회장 심정 어떨까요? 심정이야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마 이재용 회장도 상당히 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예. 굉장히 좀 놀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실 검찰의 어떤 기소 자체가 무리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공소장을 3번이나 변경하면서 영장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장 기각이 1차 기각되고 2차까지 또 영장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법원 분위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좀 떠 있었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영장 기각했던 판사 자체를 사실 엄청나게 실명 거론하면서 사실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과 어떻게 우리 저도 상당히 이제 당혹스럽고 놀랍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그동안 이번 사건 관련해서 계속 최근에도 화면이 나온 거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상당히 다정하게 웃음을 띠면서 얘기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두 핵심 당사자인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두 사람이 상당히 진술이 일관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핵심적인 두 당사자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그리고 입을 맞춘 다음에 그걸 입증할 가능성이 상당히 힘듭니다. 더구나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핵심 부분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용의 뇌물죄 여부 아니겠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액수도 이제 대폭 줄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키를 쥐고 있는 키맨인 이재용 전 회장이 승마 부분도 부인하고 또 독대 부분도 말이죠 부인하고 하게 되면은 법원으로서는 상당히 입증하기 곤란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서 변호사님. 지금 방금 우리 허성우 이사장님께서 이제 법리 논리를 제대로 본 거 아니냐, 정치적 논리를 배제했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분석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반대로 정치적 논리가 혹시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재판부에서도 이번 뇌물죄의 핵심은 박근혜 최순실 쪽이라고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1년 가까이 이미 구속 상태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죄값을 치렀지 않나. 거기다가 삼성이라는 대기업으로 인한 총수의 장기 구속으로 인해서 어떤 국가 전체 경제적인 면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혹시 고려한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치적, 경제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재판부 고려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정치적 논리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이재용 회장이 이제 구속될 적에 검찰에서 내세운 게 뭐냐면 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일단 대통령을 만남으로 해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묵시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삼성이라는 데가 이게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어떤 기업이 골목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전 세계가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 경영 승계를 한다는 것이 투명하지 하지 않으면은 경영 승계가 되겠습니까? 그럼 주주들이 반발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경영 승계가 이루어졌다면은 전 세계에 있는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냐면요. 그러면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논리가 없었다는 증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일반 국민들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논리가 너무 논리가 좀 비약적이지 않았나. 정치적인 논리로 사회적인 분위기를 틈타서 사실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서 변호사님께 여쭤볼 것 같아요. 정치적, 경제적인 어떤 판단이 이번에 개입이 됐을까? 글쎄요.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부는 물론 이제 어떤 정말 사법적인 판단만 올곧이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는 오로지 법과 법조인으로서 이번 재판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뭔가 증거에 따라서 판결한 걸로 믿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경유착 관련해서 이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업과 권력과의 관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다뤘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인정을 재판부는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재판부 표현을 정확히 말하면 예.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예, 이제 맞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경유착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의심은 있지만 그걸 정확하게 딱 꼭 집어서 증거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마치 말이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뭐 무죄를 받은 것처럼만 예. 착각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 분명히 무거운 형량을 받았지만 예. 1심에 비해서는 훨씬 맞습니다. 낮았다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 우리가 주목을 해야 예, 되는 예.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인 이재용 전 부회장이 이런 부분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입증의 관계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 이 부분 그리고 5년형과 집행유예라는 식으로 낮아졌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직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3심 결과를 또 예.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손변호사님 이제 검찰 측에서도 상고를 하게 되고요. 일부 유죄 인정된 부분에 정된 이유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예, 예. 과거 역대 정권을 보면요 대부분인 재벌들이 정경유착 때문에 어떤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구속됐던 사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형량에 비해서 1심에 비해서 2심에서 가벼운 형량을 받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 정권에 했던 일이 지금 정권에서 사실 유사하게 되풀이된 경우인데 이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경제인이었기 때문에 재벌 총수였기 때문에 국민 경제를 고려했던 그런 경제적 고려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도 약간 어느 정도는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 정부 입장에서는 일자리 문제라든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를 지금 2년 차에 펼쳐가는 과정에서 예. 재벌 총수가 1년 가까이 묶여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형량을 할 경우에 예.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예. 않나. 예. 이런 부분을 혹시 경제적으로 고려하지 않나. 왜냐? 과거 역대 정권에도 항상 경제인에 관한 그런 국민적 경제를 고려했던 부분이 이번에도 작용하지 않나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판결을 포괄적인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 해서 이게 과연 그 최순실과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경제 공동체 개념 이것도 예. 하나의 그 영향을 상당히 미치지 않겠나 저는 그래 봅니다. 예.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최순실 박근혜 등 경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경제 공동체라고 이미 판결을 받았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예. 저는 그건 이제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일부분에 대해서 형량이 적게 받았다는 부분 외에는 국정농단 두 사람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 시청자나 국민들이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의 어떤 국정농단이 잘못되거나 재판에도 과거에 그릇된 판단이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던 착오나 오해가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니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이게 재판이 뇌물은 뇌물죄고요. 국정농단도 국정농단죄예요. 그러나 이게 지금 전부 포괄적으로 지금 말하는 대로 포괄적으로 국정농단을 했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국정농단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뇌물죄는 뇌물죄고 그다음에 국정농단은 국정농단이에요. 그리고 헌법 유린한 건 헌법 유리고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뭉뚱그려서 모두 죄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뇌물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또 국정농단은 국정농단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죄 추정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3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죄의 입장이라는 거죠. 예, 여기서 잠깐 좀 섣불리 근론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정리 좀 하고 갈게요. 그럼 지금 무죄 추정을 받는다면 그전에 했던 모든 판결도 무죄 추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이재용이 무죄를 받은 건 아니었고 지금 형량이 약간 지금 적게 나왔다는 게 예상보다 적게 나왔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에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소 변호사님,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다가 하나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그 지난달 16일 날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해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선처를 고소하는 탄원서를. 글쎄요, 왜 했는지 이게 뭐 재판에 영향을 줄 증거로 채택되지는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왜 했을까요? 그쪽에 제가 보기에 뭐 어차피 이게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뇌물은 이게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본인 재판도 겸해서 저렇게 탄원서를 낸 걸로 보고요. 이 탄원서는 이게 이번 재판에는 아무 영향이 저는 없었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날카로하게 좀 쳐다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선생님. 그럼 그동안 이제 변호인단 같은 거 거부하고 또 이 외부 면담까지 일제를 거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말이에요 친필로 탄원서까지 써서 이 부회장의 어떤 구원 운동을 했다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도가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나 혹은 깊은 커넥션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갖게 만들고요. 그리고 예. 애당초의 재판이 맨 처음 시작될 때부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삼성 법조팀 세다 강팀이다. 대한민국 검사 혹은 법조팀보다 더 세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예. 이번에 2심 과정에 상당히 유감없이 그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면서 아마 국민들은 지금 어제 오늘 사이 특히 오늘 사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저희들도 사실 말하는 저희들도 혼란스러운데 과연 이 사법부의 정의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혹은 정치 경제적 고려가 반영이 됐는지 저는 하루 이틀 지나면 그 민심들이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되고 또 3심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원서 관련돼서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저는 볼 필요가 없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상을 보면 그렇게 막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든가 사고가 굉장히 뭐 어디 뛰어나게 그렇게 막 전략을 짜고 뭐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뭐 이런 정서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탄원서를 이재용 그 회장을 위해서 탄원서를 낸 부분은 그냥 순수하게 박근혜 대통령 본인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저렇게 곤욕 치르니까 그런 미안한 마음에서 탄원서를 썼다고 그렇게 난 단순하게 보고 싶어요. 이게 예. 뭐 정치적인 논리를 갖고 있다든가 뭐 이게 그런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막 꼼수를 쓰고 막 이럴 분은 사실 아니는 게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걸 말씀 갖고 들어보면- 정치적으로 또 해석해버리면은 이 끝도 없죠. 아니, 지금 말씀드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치 상당히 좀 순수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정 부분 그런데- 순수한 부분이 있죠. 예. 그래요. 좋게 말하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야, 좋게 말하면. 예, 예. 그래서 우리 뭐 재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요. 오늘 세 분과 함께 대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세한대 부총장, 허정욱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소정욱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수고. 예, 자 오늘 2시에 오늘 항소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뭐 예상했던 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서 변호사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 판결 최종 2심 선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신문 칼럼을 한 6번 썼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죄 내지 집행유예를 계속 주장했고요. 예, 저는 이게 그 특징이 3가지로 이번에 딱 보이는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 부회장 심정은 어떨까요? 뭐 심정이야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아마 이재용 회장도 상당히 그 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예. 굉장히 좀 놀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사실 그 검찰의 어떤 그 기소 자체가 무리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예. 공소장을 3번이나 변경하면서 영장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영장 기각이 1차 기각되고 2차까지 또 영장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법원 분위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좀 떠 있었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영장 기각했던 판사 자체를 사실 뭐 엄청나게 그 실명 거론하면서 사실 네티즌들이 뭐 엄청나게 공격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결과 어떻게 우리 저도 부총장 상당히 이제 당혹스럽고 놀랍다라는 건데요. 예, 지금 그동안 이번 사건 관련 계속 최근에도 화면이 나오는 거 보면요. 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상당히 그 회장이 이제 구속될 적에 검찰에서 그 내세운 게 뭐냐면 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일단 대통령을 만남으로 해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뭐 묵시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삼성이라는 데가 이게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어떤 기업, 골목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전 세계가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 예. 경영 승계를 한다는 것이 투명하지 하지 않으면은 경영 승계가 되겠습니까? 그럼 예. 주주들이 반발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경영 승계가 이루어졌다면은 전 세계에 있는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냐면요. 그러면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인 논리가 없었다는 정도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우리 일반 국민들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논리가 너무 논리가 좀 비약적이지 않았나. 예. 정치적인 논리로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틈타서 사실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예. 정치적 논리를 배제했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분석이긴 합니다만 예. 오히려 그 반대로 정치적 논리가 혹시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재판부에서도 이번 뇌물죄의 핵심은 박근혜 최순실 쪽이라고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1년 가까이 이미 구속 상태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죄값을 치렀지 않나. 거기다가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로 인한 총수의 장기 구속으로 인해서 예. 어떤 국가 전체 경제적인 면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혹시 고려한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정치적 경제적인 그런 정치, 경제적 부분까지도 고려가 오히려 됐다. 재판부 고려하지 않은 예.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정치적 논리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이재용 다정하게 웃음을 띄면서 얘기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두 핵심 당사자인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두 사람이 상당히 진술이 일관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핵심적인 두 당사자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그리고 입을 맞춘 다음에 그걸 입증할 가능성이 상당히 힘듭니다. 더구나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핵심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이재용의 뇌물죄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액수도 이제 대폭 줄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키를 쥐고 있는 키맨인 이재용 전 회장이 승마 주문도 부인하고 또 독대 부분도 말이죠 부인하고 하게 되면은 법원으로서는 상당히 입증하기 곤란하지 않았나. 예.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서 변호사님. 지금 방금 우리 허성우 이사장님께서 이제 법리 논리를 제대로 본 거 아니냐.